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일본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성 대신이 우리나라 파주 농촌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일국의 장관이 이웃나라 논밭을 직접 둘러보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쌀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쌀 OKG 한 포대가 무려 7만 원까지 치솟아 서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품질의 쌀이 1만 5천 원에 팔리고 있어요. 무려 5배 가까운 차이입니다. 보릿고개를 겪으며 일본 쌀을 부러워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4년 대한민국의 놀라운 현실입니다. 지난달 일본 정계에 떠오르는 스타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성 대신이 경기도 파주시 한 농촌 마을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아들로 차기 총리 후보 1순위로 거론되는 인물이죠. 그가 왜 하필 우리나라 농촌까지 찾아온 걸까요? 고이즈미 대신은 이날 2시간 넘게 파주의 벼농사 현장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업부터 자동화된 벼 배기까지 한국 농업의 첨단 기술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좁은 농지에서도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한국식 농업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지 농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 장관이 직접 와서 우리 농사 짓는 모습을 보고 가면서 한국 농업이 이렇게 발달했구나 하며 계속 질문했다고 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이웃 한국의 쌀 사정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NHK부터 아사히신문까지 모든 주요 언론이 한국 농업 현황을 다뤘습니다. 이는 일본 내 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이즈미 대신이 우리 농촌을 방문한 것은 단순한 친선 방문이 아니었어요. 일본의 쌀값 폭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한 현실 조사였던 겁니다. 지금 일본 전역에서는 쌀값 폭등으로 인한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시이카리 품종 OKG 4,500엔, 우리 돈으로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치솟았어요. 숫자로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2022년에는 고시이카리 OKG 1,700엔, 약 2만 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 현재는 450엔, 약 57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불과 2년 만에 300% 가격이 상승한 겁니다. 도쿄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60대 주부는 쌀값이 너무 올라서 가족들이 빵을 더 많이 먹게 되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이렇게 쌀이 비싸지 않았는데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또 다른 70대 할아버지는 손자들이 올 때 밥 대신 라면을 끓여주게 된다며 씁쓸해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 않았어요. 비축미 30만 톤을 추가로 방출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농림수산성은 이상기후와 생산량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일본 농업의 구조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규모 농가 중심의 비효율적 생산 구조입니다. 둘째, 농협인 JA의 복잡한 유통 단계가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어요. 셋째, 과도한 농민 보호 정책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심각합니다. 넷째, 젊은 농업 인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도 큰 문제예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 농림수산성의 한 고위 관계자가 향후 3년간 쌀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 점입니다. 이는 일본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장기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죠. 같은 시기 우리나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프리미엄 쌀 OKG 가격은 약 1만 5천 원입니다. 일본 엔화로 환산하면 1,700엔 수준이에요. 이는 일본 쌀값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닙니다. 한국 쌀의 품질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개발한 해들 삼광 진수미 등의 품종은 일본의 고시이카리에 전혀 뒤지지 않는 식감과 맛을 자랑합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쌀의 아밀로스 함량과 단백질 구성이 일본 프리미엄 쌀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 쌀 구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발급하는 쌀 검역 증명서 현황을 보면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023년에는 월 평균 8,090건이었는데 2024년 상반기에는
월 평균 30만 400건으로 무려 4배 이상 급증했어요. 공항 검역소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요즘 일본 관광객들이 쌀을 대량으로 사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어요. 한 번에 20kg, 30kg씩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국 쌀이 맛있고 저렴하다며 지인들 것까지 대신 사가는 경우도 흔해졌습니다. 실제 수출 실적도 놀랍습니다. 2024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일본 쌀 수출량이 416톤을 기록했어요.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전년 동기 대비 340%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중 70%가 개인 관광객들을 통한 비공식 수출이라는 사실이에요. 서울 명동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일본 관광객들이 쌀 코너에서 가장 오래 머무르신다며 특히 프리미엄 쌀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어가 능숙한 직원까지 쌀 코너에 배치해야 할 정도라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정반대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 처치 곤란이라는 거예요. 매년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해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현재 정부 보유 쌀 재고량이 100만 톤을 넘어섰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쌀 생산량은 약 380만 톤인데 실제 소비량은 340만 톤 수준입니다. 매년 40만 톤씩 남는다는 계산이죠. 이렇게 남은 쌀들은 정부가 매입해서 보관하거나 사료용, 가공용으로 헐값에 처분하고 있어요. 파주시청의 한 관계자는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수출만 보장된다면 일본이 선호하는 아키바레, 고시이카리 품종도 얼마든지 재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파주 지역 농민들은 일본 품종 재배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 농가 보호를 위해 쌀 수입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쌀 수입 관세는 무려 341엔 약 4만 원입니다. 이는 사실상 수입을 차단하는 수준의 높은 관세예요.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한 연구원은 우리 농민들이 일본 현지 기후에 맞는 품종을 재배할 의향과 능력이 충분하지만 수출 물량이 보장되지 않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쌀 농가들의 경영난입니다. 생산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많은 농가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80kg 한 포대당 농가 수치 가격이 15만 원 수준인데 생산비는 17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수출이 가능하다면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텐데 말이죠.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 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의 반한 정서와는 다른 실용적 접근을 보이는 댓글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야후 재팬의 한 기사에는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한국 쌀은 싸고 맛도 괜찮다. 정부는 자존심 버리고 수입해야 한다. 드론을 활용하는 한국 농업이 일본보다 앞서 있는 것 같다. 쌀이 너무 비싸서 서민이 굶을 지경이다. 한국산이라도 수입하자.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댓글에서 놀라운 변화가 감지됩니다. 젊을 때는 한국을 무시했지만 지금 보니 농업 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발달했다. 한국에 여행 갔을 때 먹어본 쌀밥이 정말 맛있었다.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더라는 식의 솔직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도쿄에 거주하는 70대 다나카 씨는 한국 여행에서 구매한 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먹어보니 우리 고시이카리보다 오히려 더 부드럽고 맛있었다. 게다가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 언젠가 과잉 생산 문제로 힘들어질 것, 우리 농민들을 생각해야 한다. 식량 안보를 외국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와 고령 세대의 반응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2030대는 가격과 품질만 좋으면 어느 나라 제품이든 상관없다는 실용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50대 이상은 일본 농업의 전통과 자존심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 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그 전략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규모 정밀 농업은 분명 장점이 있지만 효율성과 경쟁력 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반면 우리나라는 좁은 농지라는 제약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기계화를 통해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했거든요. 한국농업기계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쌀 생산비는 일본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10어당 평균 쌀 생산량이 530kg인데 우리나라는 520kg로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생산비는 일본이 10어당 13만 엔 약 173만 원인 반면 우리나라는 12만 원 약 9만 엔 수준입니다. 무려 45%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드론을 활용한 방제와 파종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용 드론 보급률이 일본보다 3배 이상 높아요. 둘째, 자동화된 농기계 도입률도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이항기와 콤바인의 자동화 수준이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어요. 셋째, 정밀 농업 기술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IoT 센서를 활용한 물 관리, 토양 분석 기반 시비 등 디지털 농업이 일본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넷째, 품종 개량 기술도 주목할 만해요.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신품종들이 일본 품종들과 대등한 품질을 보이면서도 병충해 저항성이 우수합니다. 중국이나 대만 쌀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쌀의 경쟁력은 뚜렷합니다. 중국 쌀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 일본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요. 대만 쌀은 품질은 좋지만 생산량이 제한적이고 가격도 우리보다 높은 편입니다. 일본 소비자들이 특히 한국 쌀의 맛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쌀은 일본 쌀과 유사한 자포니카 품종이면서도 약간 더 찰기가 있고 윤기가 좋아요. 또한 밥을 해서 식었을 때도 맛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산 프리미엄 쌀의 관능평가 점수가 일본 고시이카리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해요. 이는 우리 농업기술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일본의 농업정책은 전형적인 보호주의 정책입니다. 소규모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와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정책이 오히려 농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약 160만 농가가 있는데 이 중 70% 이상이 경작 면적 1하 미만의 소규모 농가예요. 평균 연령도 68세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농협인 JA의 복잡한 유통 구조입니다. 농민이 생산한 쌀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JA 지부, JA 현본부, 도매업체, 소매업체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요. 각 단계마다 유통 마진이 붙으면서 최종 가격이 크게 오르는 구조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개혁을 미루고 있어요. 농촌 지역이 자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다 보니 농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반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생산 과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980년 132kg에서 2023년 56kg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매년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요. 2024년 정부 양곡 매입 예산만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농업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수출로 해결할 수 있다면 정부 부담도 줄이고 농가 소득도 늘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쌀 부족 사태가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라며 민간 차원의 교류부터 확대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정부 간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최근 일본과의 농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품종 교환, 기술 협력,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역사적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부러워하던 일본은 쌀 부족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우리나라는 풍요로운 쌀 생산으로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어요.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우리 농업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정부의 과감한 기술 투자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통일벼 개발로 시작된 우리나라 품종 개량 기술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또한 IT와 농업을 결합한 스마트팜 기술도 일본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개발한 쌀 품종들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특히 삼광벼는 일본의 고시이카리보다 수확량이 많으면서도 맛과 품질이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쌀 시장 규모는 연간 약 3조 원에 달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장의 1%만 점유해도 300억 원의 수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5% 점유하면 1,500억 원의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더욱 고무적인 것은 품질 인정입니다. 일본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다른 해외 시장 진출도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한국 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국내 농가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농민은 일본 수출이 본격화되면 고품질 쌀 생산에 더욱 힘쓰겠다며 우리 쌀이 일본에서 인정받는다니 정말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일시적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일본의 농업 구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고 우리나라의 기술 우위는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은 한국 농업이 이제 단순한 내수 중심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 농업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일본의 높은 수입 관세, 까다로운 검역 절차, 문화적 장벽 등이 여전히 존재해요. 하지만 이미 민간 차원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농업의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밝다는 점입니다. 쌀이 남아돌아 문제였던 나라가 이제는 수출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쌀 시장 진출이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쌀 농가의 소득이 평균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는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또한 쌀 수출 성공 사례가 다른 농산물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미 우리나라 딸기, 배, 김치 등이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쌀까지 성공한다면 K-농산물 브랜드가 더욱 강화될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5년간 일본 쌀 수출량을 연간 1만 톤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달성하면 약 200억 원의 수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작은 규모처럼 보이지만 이는 우리 농업 역사상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의 자신감 회복입니다. 오랫동안 내수 시장 축소와 수입, 농산물 경쟁으로 위축되었던 농민들이 이제는 우리 쌀이 일본에서도 통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충남 당진의 한 농민은 젊은 시절 일본 농업을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일본에 쌀을 팔 수 있다니 꿈만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전북 김제의 70대 농민도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키운 쌀을 일본에 수출한다고 자랑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변화는 젊은 세대의 농업 유입에도 긍정적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의 귀농한 30대 청년은 쌀 수출 가능성을 보고 농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며 이제 농업도 충분히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시장은 시작일 뿐이에요. 미국, 유럽, 중동 등 전 세계로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려나가야 합니다. 특히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쌀 수출 확대의 기회는 무궁무진해요. 정부도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출용 쌀 생산단지, 조성,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쌀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에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K-쌀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나가겠다며 10년 후에는 한국 쌀이 세계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해시태그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세대가 보릿고개를 겪으며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혼분식을 해야 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일본의 하얀 쌀밥을 부러워했습니다. 일본 쌀이 최고라고 여겼고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쌀을 마음껏 먹을 수 있기를 꿈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본 농림수산성 대신이 우리 농촌을 찾아와 벤치마킹하고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 쌀을 사러 한국에 오고 있습니다. 일본 서민들이 비싼 쌀값 때문에 고통받을 때 우리는 품질 좋은 쌀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어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농업의 기적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농민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1970년대 통일벼로 시작된 우리의 녹색혁명이 이제는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드론이 날아다니는 우리 논밭에서 로봇이 모내기를 하는 우리 농촌에서 젊은 농부들이 스마트폰으로 농사를 관리하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농업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한때 일본에 쌀을 수입해달라고 부탁해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일본이 우리 쌀을 사달라고 찾아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때 농업 기술을 배우러 일본에 갔던 우리가 이제는 일본이 우리 기술을 배우러 오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농업의 당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나라라는 증거예요. 우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굶주렸던 이 땅에서 이제는 세계 최고 품질의 쌀이 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이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농업의 찬란한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하시고 우리 쌀의 세계화를 위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보릿고개에서 쌀 수출국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써내려간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